오늘은 축산업의 영속적인 전립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질소, 인, 구리, 아연, 저감이 단순히 조단백질 수준 저하가 아니라 여러 방면의 과학적인 축산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한 방면에 첨가제의 사용이 있음을 2017년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축 및 가금의 질소, 인, 미량 광물질 배설을 감소시키기 위한 영양적 전략. 수십 년 전부터 질소 배출에 의한 지구 온난화와 환경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이미 많은 연구와 기술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사료, 조단백질 수준을 제한하는 한심한 농식품부와 이에 동조하는 일부 학계와 사료업계의 기술자들이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조금만 조사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축산기술이 기술 전달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무시되고 가려지는 현재의 축산학계의 현실이 답답합니다. 질소, 인 및 미량광물질 배설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는 동물의 영양 요구량을 정확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합성 아미노산으로 조단백질 함량을 저감하고 반초의 우해단백질을 급여함으로써 불필요한 질소의 발생을 줄이고, 광물질 성분 함량을 최적화하고, 원료 중 광물질이 생체 이용률을 고려하고 다단계 급여를 함으로써 정밀하게 정확하게 가축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부 사료회사에서 연구하고 적용해야 할 일들입니다. 해외에서 발표된 기술들을 수집해서 벤치마킹만 하면 될 일이죠. 계산은 컴퓨터가 합니다. 정보는 사료회사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몇 가지 필수 아미노산의 하한선을 지키는 감독을 할 일입니다. 사양가가 모든 사료를 먹여보고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사양가가 믿고 쓸 수 있도록 최소한도 하한선을 정해주어야 합니다. 육성분의 필수 아미노산 요구량을 충족시키면서 조단백질 함량을 18.15%에서 15.15%포인트까지 낮췄을 때 분뇨의 질소 배설량을 엄청나게 줄인다는 시험 보고서입니다. 이러한 합성 아미노산에 의한 조단백질 저감에 대한 보고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발표되고 있습니다. 둘째, 첨가제를 이용해서 생체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효소, 성장 촉진제, 생균제, 프리바이오틱스, 비타민 D, 이성질체 및 유기산 등 첨가제를 적절히 사용해서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둘째 방법입니다. 셋째로는 생체 이용률이 높은 인의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고, 유기태 광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셋째 방법입니다. 사료를 아무리 정확하게 배합한다고 하더라도 영양 성분을 소화 흡수하고 체내에서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축이 건강해야 합니다. 따라서 첨가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질병을 비롯한 스트레스가 장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일으켜 영양소를 생산해서 면역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질소 배설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생산성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표는 호르몬제와 항생제가 질소 배설을 줄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슈퍼버거의 출현으로 사용이 중단되기 전까지 세계 축산업에서 스트레스 완화제, 성장 촉진제라는 이름으로 항생제는 많은 생산성 향상을 보였습니다. 제품의 차별성이 줄어들고 사료 원가 경쟁으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첨가제를 배제하기 시작한 것이 작금의 사료회사 상황입니다. 어디서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인지 첨가제는 첨가제일 뿐이라는 회계망측한 궤변이 회자되고 있는 게 국내 축산업계의 현실입니다. 비슷한 원료, 비슷한 사료 영양 수준, 사양 기술이 평준화, 고임 인력,
지금 제품 차별화가 거의 없는 현실정에서 사료는 가장 저렴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큰 사료 회사일수록 값싼 원료를 더 많이 쓰고 첨가제는 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효과 있는 첨가제를 선별할 수 있고 쉽게 첨가할 수 있는 곳이 사료 회사입니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한국 축산 발전과 영속성을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생산성을 보이는 나라들이 첨가제를 왜 사용하겠습니까? 세균은 항생제로 죽일 수 있지만 거식증과 발열 등 염증 반응은 항염제가 특효약입니다. 감사합니다.